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소화 안 되니까 밥 먹고 30분은 꼭 걸어라. 우리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온 이 건강 상식이 사실은 당신의 뇌세포를 서서히 굶기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만보씩 걷는 것, 뇌 건강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나가는 그 친목 모임이 사실은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가짜 훈련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저희 건강한 편으로 두 분의 비슷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72세 김순자님은 평생 소화가 안 될까봐 식사 후 30분씩 걷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셨는데 걸을수록 머리가 더 멍해지고 식곤증이 심해져서 걱정이라 하셨고요. 68세 최민식님은 매일 만보 걷기 운동을 했는데도 최근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아들 이름이 순간 기억나지 않는 일까지 겪으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사연의 이름은 시청자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마 이 두 분의 사연이 남의 일 같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왜 뇌는 거꾸로 가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뇌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의학 저널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4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초반 5분의 뇌 건강의 핵심 비결이 담겨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뇌 건강을 꼭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챕터 1. 밥 먹고 눕지 말라는 위험한 거짓말 뇌를 살리는 10분의 기적. 첫째, 뇌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은 바로 밥 먹고 억지로 걷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라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혈액 흐름, 즉 혈류의 원리를 알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식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장이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모든 혈액은 위장으로, 우리 몸에 한정된 피는 소화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와 장이 있는 내장 순환계로 대거 몰려갑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다른 장기로 가는 피의 양은 줄어듭니다. 특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뇌로 가야 할 혈액과 산소의 양은 순간적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가 멍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잠이 쏟아지는 식곤증의 정체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식후저혈압 또는 뇌혈류 감소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주인님, 나 지금 피가 부족해. 산소가 모자라. 제발 쉬어야 해. 특히 이 현상은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중장년층, 노년층에게 훨씬 더 위험하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피가 한쪽으로 쏠려도 뇌혈관이 빠르게 수축하며 혈압을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이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졸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소화시켜야지 라는 낡은 상식 하나만 믿고 억지로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피가 부족한데 이번에는 다리 근육이 소리칩니다. 나도 걸어야 하니 피를 내놔. 결국 우리 몸은 한정된 피를 두고 위장, 다리 근육, 그리고 뇌, 이 세 곳에서 처절한 피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생명 유지에 당장 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뇌로 가는 혈류는 더욱더 부족해지고 뇌세포는 치명적인 연료와 산소 부족 상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연자 김순자님이 밥 먹고 걸을수록 머리가 더 멍해진 정확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호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5분간 편안히 휴식을 취한 그룹이 억지로 움직인 그룹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23% 더 높게 나왔습니다. 뇌가 혈류를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식후저혈압 상태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식후 30분 이내에 뇌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최대 20%까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때 억지로 운동을 시키자 인지 테스트 점수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시적인 뇌혈류 감소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잠깐 피곤한 거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산소 부족 상태가 매일 수십 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는 서서히 손상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큰 걱정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래도 누우면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큰일 난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완전히 똑바로 눕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하부식도 괄약근 이느슨해져 위산이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180도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위산이 넘어오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뇌를 살리는 10분의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15분간 완전히 눕지 말고 등을 30도 정도 비스듬히 기댄 자세, 즉 소파나 등받이 의자에 편안히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쉬는 것입니다. 이 30도 자세는 식도의 괄약근이 열리지 않게 하여 위장의 역류를 막아주는 동시에 다리 근육으로 무리하게 피가 쏠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10분 동안 우리 뇌는 소중한 혈액과 산소를 다시 공급받고 회복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만약 소파가 없어서 누워야 한다면 왼쪽으로 돌아 누워 상체를 살짝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위장의 입구는 오른쪽에, 출구는 왼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장의 구조상 음식물이 출구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입구 쪽으로는 덜 가게 되어 역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식후에 뇌혈류가 부족한 것보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뇌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당뇨 환자들의 경우 식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을 통해 근육이 포도당을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여 혈당을 낮추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하지만 당뇨가 없으신 대부분의 분들, 특히 식후에 유난히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식후 저혈압 증상을 겪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억지로 걷기를 당장 멈추고 편안히 10분 기대어 쉬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뇌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챕터 2. 만보의 배신, 뇌를 잠재우는 무감각한 걷기. 자, 밥 먹고 10분간 뇌를 충분히 쉬게 해주었으니 이제 걸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바로 만보라는 숫자에만 집착하는 무감각한 걷기입니다. 사연자 최민식님처럼 매일 만보를 걸었는데도 왜 뇌 기능은 신호를 보낸 걸까요? 문제는 걸음의 양이 아니라 질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발바닥 감각입니다. 우리의 발바닥은 흔히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발바닥에는 수백만 개의 고유수용성 감각기라는 신경말단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 감각기들은 우리가 디딜 때 땅의 미세한 굴곡, 온도, 압력의 변화를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척추신경을 타고 빛의 속도로 뇌의 소뇌와 전정기관, 그리고 두정엽까지 쏘아 올려집니다. 소뇌는 이 정보를 받아 몸의 균형을 잡고 전정기관은 평형을 유지하며 두정엽은 공간 속 내 몸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즉, 걷는다는 행위는 발바닥이 보낸 정보를 뇌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명령을 내리는 고도의 뇌활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수용성 감각입니다. 뇌는 이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고 균형을 잡기 위해 뇌의 전형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쿠션이 너무 좋은 값비싼 운동화입니다. 물론 무릎 관절 보호에는 좋겠지만 이 푹신한 쿠션이 발바닥과 땅 사이의 모든 정보를 차단해버립니다. 뇌로 가야 할 신호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뇌 입장에서는 마치 솜잎을 위를 걷는 것처럼 아무런 정보도 입력되지 않습니다. 또한 푹신한 양탄자나 매끄러운 도시의 아스팔트, 보도블록 위만 걷게 되면서 우리 발바닥은 야생성을 잃고 완전히 무감각해졌습니다. 뇌로 올라가는 정보가 끊기는 겁니다. 뇌는 아무런 자극을 받지 못하니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위의 혈류를 줄여버립니다.
아무리 10,000보, 20,000보를 걸어도 뇌는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문지방에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다리 근육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 문지방의 높이를 인지할 발바닥의 감각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이 고유 수용성 감각이 무너지면 뇌만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균형을 못 잡으니 우리 몸은 무릎과 고관절, 허리에 불필요한 힘을 주어 버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 모를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에 숨겨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증 때문에 덜 걷게 되고 덜 걸으니 뇌 자극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명한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낙상 위험은 인지 기능 저하와 매우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뇌 기능 저하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2의 뇌를 어떻게 다시 깨워야 할까요? 첫째, 집안에서만큼은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걸어라. 전문가들은 이것이 가장 쉽고 강력한 뇌 자극법이라고 말합니다. 바닥의 차가움, 거실 매트의 미세한 질감을 발바닥이 다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맨발로 땅을 밟는 접지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뇌파인 알파파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둘째, 눈 감고 1분 서 있기입니다. 이것은 뇌를 극단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반드시 벽이나 싱크대를 잡고 시작하십시오. 눈을 감는 순간 뇌는 시각 정보가 차단되어 오로지 발바닥에서 오는 미세한 감각에만 의존하며 균형을 잡으려 애씁니다. 이 1분 동안 뇌는 그 어떤 뇌훈련 퍼즐보다 격렬하게 활동합니다. 셋째, 발가락으로 수건 짚기입니다. 바닥에 수건을 펼쳐놓고 발가락 힘만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는 훈련입니다. 이는 발바닥의 아치를 살리고 발가락 끝에 미세신경까지 자극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넷째, 자기 전 골프공으로 발바닥 마사지하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있던 수백만 개의 신경 스위치를 강제로 켜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꼼꼼하게 5분만 굴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양한 지면을 경험하라입니다. 매일 똑같은 우레탄 트랙만 걷지 마십시오. 주말에는 일부러 흙길, 잔디밭, 심지어는 안전한 자갈밭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울퉁불퉁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면이야말로 뇌를 깨우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챕터 3. 가짜 훈련의 함정, 뇌를 잠재우는 스마트폰. 셋째, 뇌를 망가뜨리는 습관은 바로 손글씨를 포기하고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손으로 쓰냐고요? 다 스마트폰에 메모하고 일정 관리한다고 할 겁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 뇌훈련 게임 앱을 하시면서 나는 뇌 건강을 챙기고 있다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뇌를 속이는 가짜 훈련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손, 특히 손가락 끝은 발바닥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신경이 밀집된 제2의 뇌입니다. 우리가 연필을 쥐고 종이의 마찰력을 느끼며 한 글자 한 글자 모양을 기억해내고 힘을 조절해 써내려가는 그 복잡한 과정은 뇌의 전두엽 계획, 측두엽 언어, 두정엽 공간, 그리고 손의 미세 운동 등 거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고차원적인 인지 활동입니다. 특히 손으로 글씨를 쓸 때 우리 뇌의 망상 활성계라는 필터가 작동합니다. 이 망상 활성계는 뇌의 관제탑 같은 곳입니다. 뇌로 들어오는 수백만 가지 정보 중에서 이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 골라서 대뇌피질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손으로 꼭꼭 눌러 쓰는 행위는 이 관제탑에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야. 저장해. 라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는 타이핑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뇌의 아주 극소수 영역만을 사용하는 매우 수동적이고 단순한 반복 작업일 뿐입니다. 뇌의 관제탑은 이 정보를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뇌 MRI를 촬영하며
두 그룹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한 그룹은 손으로 직접 쓰게 했고, 다른 그룹은 키보드로 타이핑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그룹은 타이핑을 한 그룹보다 뇌의 신경가소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기억할 때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뇌가 똑똑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뇌훈련 게임에 관한 오해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뇌훈련 게임은 그 게임 자체를 잘하게 만들 뿐, 일상생활의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의 화려하고 즉각적인 보상 점수, 레벨업에 익숙해진 뇌는 일상생활의 평범하고 느린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팝콘 브레인이 되어갈 위험이 큽니다. 검색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편리함은 뇌가 스스로 기억을 인출하고 고민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심각하게 퇴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는 디지털 치매 현상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일기 쓰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잠자리에 들기 전 딱 세 줄만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세 줄 감사일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손으로 직접 종이에 적는 겁니다. 첫째, 뇌가 오늘 하루의 기억을 능동적으로 검색하게 만듭니다. 둘째, 그 중에서 긍정적인 기억을 선별하게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뇌를 보호합니다. 셋째, 손가락의 미세 근육을 사용해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자극합니다. 만약 일기 쓰기가 부담스럽다면 마트에 가기 전 장볼 목록을 스마트폰 메모장 대신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혹은 오늘 본 뉴스의 헤드라인 하나라도 손으로 따라 써보십시오. 좋아하는 시나 노래 가사를 베껴 쓰는 필사는 감성적인 우뇌와 논리적인 좌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뇌훈련입니다. 또한 매일매일 지출 내역을 손으로 가계부에 정리하는 것 역시 뇌의 계획 및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매일 훈련시키는 훌륭한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에 오늘 점심 맛있었다라고 치는 것과 노트에 오늘 아들과 먹은 김치찌개는 참 따뜻하고 맛있었다라고 손으로 쓰는 것은 뇌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자극을 줍니다. 챕터 4. 가짜 침묵의 배신, 뇌를 퇴화시키는 무의미한 수다. 마지막 넷째, 이것이 오늘 말씀드릴 가장 충격적인 가짜 훈련입니다. 뇌를 가장 확실하게 퇴화시키는 습관, 바로 가짜 침묵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수다를 떨어야 치매에 안 걸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동창회, 향후회, 각종 모임에 열심히 나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뇌를 속이는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미국 러시 대학의 유명한 기억 및 노화 프로젝트 연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 건강을 지켜주는 즉 인지 예비능은 단순한 사회적 만남의 횟수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지 예비능이란 뇌의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여도 뇌가 우회로를 만들어내어 치매 증상 없이 총명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뇌의 예비 타이어를 많이 만들어 두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막혀도 국도로 빠져나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 타이어는 편안한 만남에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만나서 똑같은 날씨 얘기, 자식 자랑, 건강 염려, 수십 년 전 과거 얘기만 반복하는 무의미한 수다는 뇌에게 전혀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뇌는 이 편안하고 익숙한 대화를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으로 처리해버립니다. 뇌에서 습관을 담당하는 기저핵만 활성화될 뿐, 이성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뇌는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헬스장에서 1kg짜리 아령만 평생 들면 근육이 더 커지지 않듯이 뇌도 편안하고 익숙한 자극만으로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뇌는 새롭고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만났을 때만, 즉 바람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기존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신경망, 즉 우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십니다. 그럼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냐? 나는 내성적이라서 조용한 게 좋은데 어떡하냐?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짜 뇌 훈련이 되는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80대에도 30대의 뇌를 가진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대화의 질과 새로운 도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짓식의 무의미한 수다 대신 건강한 논쟁을 즐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 뉴스나 신문 기사를 두고 가족과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그 정책에 찬성하는데 당신은 왜 반대해? 그 영화의 결말이 왜 그렇게 났다고 생각해?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적절한 단어를 뇌 속에서 검색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과정. 이것은 뇌의 전두엽 사령탑을 격렬하게 자극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미국의 액티브라는 대규모 노인인지 훈련 연구에서도 단순히 기억력 게임을 한 그룹보다 추론과 문제 해결 훈련을 받은 그룹이 10년 뒤에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훨씬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지 예비능을 쌓는 진짜 훈련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의미한 모임 10번을 줄이고 그 시간에 차라리 새로운 것을 배우러 가십시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나 수채화를 배우든 기타나 우쿨렐레 같은 새로운 악기를 배우십시오. 뇌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영역을 자극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의 목표가 있는 활동을 하십시오. 단순히 만나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창단에 들어가 함께 연습해서 공연을 하거나 보드게임 모임에서 이기기 위해 전략을 짜거나 요리교실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협동과 경쟁이 뇌를 최고로 자극합니다. 셋째, 외국어를 공부하십시오. 뇌과학자들이 꼽는 최고의 뇌훈련법입니다. 이미 아는 모국어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언어의 문법과 단어를 익히는 과정은 뇌에 가장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넷째, 대화할 때 질문하십시오. 그냥 듣고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이라고 한마디만 더 물어보십시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과 혹은 친구와 다른 의견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화내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내 뇌가 조금 불편하고 머리가 아파오는 건강한 인지적 갈등을 즐기십시오. 그 건강한 논쟁 10분이 편안한 수다 10시간보다 당신의 뇌를 10년 더 젊게 만들 것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뇌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질병이 아니라 뇌에 좋다고 믿었던 거짓 상식과 가짜 훈련들이었습니다. 첫째, 뇌 혈류를 빼앗는 식후 억지로 걷기. 둘째, 뇌를 잠재우는 무감각한 만보 걷기. 셋째, 뇌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스마트폰 메모. 넷째, 뇌를 퇴화시키는 무의미한 침묵 수다. 오늘부터 이 네 가지 습관을 당장 버리십시오. 대신 밥 먹고 10분은 편안히 30도로 기대어 쉬고 걸을 땐 발바닥으로 다양한 땅을 느끼며 걸으며 스마트폰 대신 작은 수첩에 손으로 메모하고 가족과 오늘 본 뉴스에 대해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지예비능을 폭발적으로 쌓아올려 100세가 되어서도 총명하고 활기찬 뇌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각종 의학 저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와 체질이 모두 다르므로 오늘 내용은 건강 정보로 참고해 주시고 개인에게 중요한 의학적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의 담당 주치 또는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한 편 되시기 바랍니다.